안녕하세요. 저는 SK 하이닉스에서 요새 저장 장치가 SSD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 SSD라는 걸 컨트롤하기 위한 펌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박정수라고 합니다. 예,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이쪽에 GNS라는 새로운 개념이 좀 도입이 된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갖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원래 SOC 컨트롤러 단에서 이제 RTL 개발자로 좀 일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PCB 서킷 디자인하면서 이제 파워로스 프로텍션 그 임플리멘테이션 하고 이제 PCB 양산 관리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SSD 펌웨어 쪽으로 와서 낸드 이제 방어 코드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신뢰성 이제 향상하기 위한 기법들하고 그다음에 조금 이따 소개드릴 이제 SSD에서 새롭게 제안되는 뉴 피처들 개발하는 일을 맡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이 GNS라는 거에 대해서 개발 팀장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드릴 말씀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제 GNS 스펙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슨 개념이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저희가 이게 화면이 보이실까요? 포인터로 해야겠네. 현재 요새 나오는 SSD들은 이게 성능이 워낙에 빨라지고 있어갖고 PCI 버스에 바로 붙습니다. 그래서 PCI에 붙는 저장 장치의 인터페이스와 동작 표준을 결정하는 곳이 이제 NVMe 워킹 그룹이라 NVMe라는 단체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S사나 저희 회사나 이제 키옥시아 이런 제조사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시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에서도 이제 활발하게 여기다 참여를 하시면서 저장 장치의 인터페이스 스펙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정식 스펙이 이제 지금 나오는 게 있고 또 추가적으로 요새 트렌드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할 때 이제 저장 장치를 바닷속에다가 이제 집어넣는다고 그러잖아요. 쿨링을 위해서. 그러려면 얘를 저희가 직접 뜯어내 갖고 이거를 디버깅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격으로 내부 상태를 볼 수 있는 텔레메트리 로그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인터페이스와 이제 동작 양식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SSD의 근본적인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향상을 시켜갖고 내부 동작을 더 개선을 할 것인가 그런 좀 큰 덩어리의 주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GNS는 거기에 좀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회사에서 메인 아키텍트를 맡고 계시는 마티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2018년 고전에는 이제 오픈 채널이라는 개념을 들고 오셨다가 이게 좀 잘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롭게 들고 나오신 게 이제 GNS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 이러고 이제 요 컨퍼런스에서 한번 발표를 하시고 NVMe 협회에 들고 오셔서 이걸 정식 스펙해야 된다 이제 주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NVMe 정식 이 스펙에서 어떤 기능을 추가를 하자라고 하면은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TPL이라고 원페이지 레포트를 일단 제출을 하시면은 거기에 소속된 이제 보드 멤버들이 이거를 검토를 해서 이거 말이 되네 하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그러면 NVMe 이제 스펙에 보면은 보통 펑션 필드 레벨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기술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걸 이제 채워나가기 시작을 하고요. 그게 또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기존에 있던 스펙하고 충돌나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상호 크로스 체크를 다 거친 다음에 이거는 정식 스펙에 등재돼도 되겠다라고 이제 여기 참가자분들이 다 도장을 찍으시면 레티피케이션이 되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정식 스펙에 포함이 돼서 릴리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개념은 2018년 정도에 이제 처음 제안이 됐지만 굉장히 많은 아규먼트를 거치다가 20년도 재작년이죠. 20년 6월에 이제 TP 레티파이 선언이 됐고 실제 릴리즈 된 거는 또 이제 여기부터 1년이 더 지연돼서 이제 2.0에 정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제 정식 스펙에 들어온 개념이고요. 그럼 이게 과연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장 장치에 SSD를 딱 사서 꽂았을 때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네임스페이스가 새로 하나 생성이 되고 1테라짜리를 샀다고 그러면 이제 LBA 주소 0부터 1테라까지 이런 선형 공간이 딱 보이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호스트는 주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으세요. 이런 걸 자유롭게 할 수가 있죠. 4K 단위로 시퀀셜하게 쓰실 수도 있고 이제 랜덤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쓰실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기본 가정은 디스크는 쓴 거를 무조건 제대로 반환을 해줘야 된다. 요겁니다.
가장 최근에 쓴 내용이 가장 나중에 읽혀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 가정이 되겠고요. 근데 이 GNS에서 얘기하는 거는 저장 장치를 좀 다르게 보자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LBA 공간으로 보여주는 거는 맞는데 저장 장치를 균일한 사이즈의 존이라는 걸로 구획을 나눠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존은 이제 사이즈를 규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존 사이즈를 100메가라고 한다면은 이 1테라의 디바이스는 100메가짜리 존이 이제 집합체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각각의 존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스테이터스를 갖습니다. 각각의 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엔티 스테이트라고 해서 이 안에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호스트에서 이 존에다가 어떤 쓰기 동작을 하고 싶어 한다면은 이제 이 존 스테이터스를 오픈으로 바꿔준 다음에 쓰기를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쓰기를 멈춘다 그러면 이제 클로즈로 전환을 하면서 이터레이션을 막 거치다가 존 안에 모든 데이터가 다 쓰여졌다 그럼 이 존은 이제 풀 스테이트로 전환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새로운 내용을 뭔가 더 쓰고 싶다. 그럼 명시적으로 이 존에다가 리셋 명령을 내려서 엔티 스테이터스로 다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존 레벨에서 또 좀 약간 이게 제한이 생기는데 기존에는 이제 LBA 공간에다가 어느 위치에든 마음대로 이제 오버라이트가 가능했는데 이 GNS에서 얘기하는 거는 각각의 존은 시작 영역부터 끝의 영역까지 존재를 하면은 쓰기는 무조건 이제 어펜드 방식으로만 쓸 수밖에 없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는 기존에 쓸 때 이제 라이트를 할 때 라이트 주소를 주고 사이즈로 준 다음에 여기까지 쓰세요 그러면 아무 제약이 없이 쓸 수 있었는데 이제 GNS 안에서는 SSD 내부에 이제 각각 존별로 라이트 포인터라는 걸 유지를 하고 호스트에서도 이제 라이트를 할 때 라이트 포인터에 맞춰서 쓰면서 내가 기존에 여기까지 썼었으면은 그 다음 라이트는 여기 오버라이트가 되면 안 되고 이걸 건너뛰어서 다음으로 가면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스트릭트하게 어펜드 온리로만 쓰고 오버라이트를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원래 마음대로 막 쓸 수 있었던 걸 갖다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써야 되냐, 이거를 왜 하냐 되냐, 그래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추구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요거는 이제 스니아라고 이제 그 저장 장치 또 이제 관련된 유명한 협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SSD 관련해서 이제 성능 측정 방식이나 이제 어떤 컴패터빌리티 그런 것들을 정의를 하는 협회인데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성능 관련해서 FOB 상태라고 플렉시블 박스니까 SSD를 저희가 두근두근하면서 새로 사서 딱 까서 컴퓨터에 딱 장착을 했을 때 성능이 엄청나게 좋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어느 정도 몇 달이고 사용하다 보면 성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되면 성능이 굉장히 느려져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스테디 스테이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제 컴퓨터 쓰다가 이제 뭔가가 버벅거리고 이게 느려질 때 포맷하면은 또 다시 쌩쌩해지는데 또 쓰다 보면 이게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 SSD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요게 굉장히 지금 성능에 커다란 제약이 되고 있어요. 이게 동작 처음에는 괜찮은데 쓰다 보면 계속 성능이 떨어지는. 그다음에 저희 고객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고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접근이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왜 발생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SSD라는 거는 이제 내부에 저장 장치를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는 거는 내부에 이런 식으로 요 조그만 네모 하나가 페이지라고 부르고 있고요. 요게 편의상 4K 정도 사이즈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 페이지들이 모여서 이제 블락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요게 편의상 한 100메가 정도 된다고 했을 때 낸드 플래시의 미디어적인 제약 사항은 라이트를 수행을 할 때는 항상 페이지 단위로 써야 되고 페이지는 블락의 시작부터 이렇게 이어 쓰는 방향으로밖에 쓰지 못한다입니다. 이거 건너가면서 뭔가가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가 저장이 됐을 때 여기 이제 오버라이트를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D램이나 S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트 어드레스블 해갖고 마음대로 이제 여기다 오버라이트가 가능한데 랜드 플래시는 미디어 특성상 그게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가 새로운 걸 쓰고 싶으면은 요 이레이즈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이걸 싹 지워줘야 되는데 이레이즈의 단위는 이제 라이트의 단위는 페이지인데 이레이즈의 단위는 전체 블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만약에 저희가 이런 어떤 블락을 어떤 데이터로 다 채웠는데 호스트에서 오버라이트를 하고 싶어요. 이 영역에. 그럴 경우에는 여기다가 바로 인플레이스로 업데이트가 가능한 게 아니라 이걸 통째로 어디다가 복사를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버퍼에서 따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얘를 통째로 지운 다음에 다시 내려줘야 되는 그런 동작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일반 어떤 컴퓨터 구조나 이런 저기 캐시 레이어 같은 거 보시면은 청크 단위로 접근하는 메모리를 할 때 바이트 어드레스블 해갖고 이제 따로 하려면은 리드 모디파이 오버헤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이제 블락 캐시를 유지해서 거기다 업데이트해서 한 번에 내리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SSD 안에 내부 펌웨어에서도 하는 것도 이런 접근을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호스트에서 LBA가 어떤 식으로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제 블럭 페이지 주소에다 곧바로 매핑할 수 없는 거는 이 어펜드 온리라는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야 되고, 이걸 따라가면서 일단은 리맵을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거든요. 계속 LBA 0번이든 100번이든 이 순서대로 그냥 계속 오는 대로 쌓아놔요. 근데 만약에 LBA 0번에 대해서 오버라이트 요청이 왔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리드 모디파이 정책을 하기에는 이게 코스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뒤에다가 그냥 갖다가 붙여서 계속 쓰면서 여기 앞에 있는 데이터들을 인밸리드 데이터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최신의 데이터는 여기 있어라고 포인터를 따로 유지를 해요. 그래서 요걸 이제 내부적으로 리맵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 VM웨어 지금 창립하신 로젠블룸 이분이 92년도에 쓰신 로그 스트럭처드 파일 시스템 요 논문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 여기서 이제 영감을 받아갖고 이제 관련된 연구가 좀 지금까지 계속 활발히 진행돼 왔었고요. 그럼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은 저희가 실제 밖에다가는 요만큼의 저장 공간을 보여준다고 했지만 내부에다가 쓰는 거는 이제 인빌리 데이터를 다 감안을 해서 계속 어펜드 온리로 하기 때문에 실제 보여지는 사이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가비지 컬렉션을 수행을 해줘야 돼요. 요 인밸리데이션 된 공간을 이제 패킹을 해줘야 되죠. 패킹을 해줘야지 이제 빈 공간이 생기면서 저희가 계속 쌓아갈 수가 있는데, 그걸 하는 과정이 호스트 리퀘스트에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내부적으로 호스트 라이트에 상관없이 이 블락에서 밸리드한 녀석들만 따로 뽑아서 다른 블락에다 카피를 하고 풀 인밸리데이션 된 녀석을 리리즈 해가면서 이제 공간을 계속 확보하는 작업을 SSD 내부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오버헤드를 보통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 팩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호스트에서 1만큼의 라이트를 썼는데 내부에서는 4가지 이제 라이트가 발생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쓰면 쓸수록 이런 데이터들이 무작위로 인밸리데이션이 생기고, 무작위로 인밸리데이션이 생긴 결과에 따라 데이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카피 오퍼레이션이 무작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능 저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든 줄여보겠다고 많은 연구가 있었고, 처음에 접근한 방식들은 그런 SSD 내부에서는 사실 호스트에서 어떻게 접근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접근 패턴을 어떻게 분석을 해갖고 이제 인밸리데이션 확률이 높은 거를 한쪽에다 몬다 뭐 이런 접근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주장을 하신 내용이 이제 GNS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한 제약 조건을 이제 인터페이스에다가 강제를 하게 되는데, 이 모양이 아까 말씀드렸던 플래시 내부에 블락 구조하고 매핑이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 내부에서 이제 페이지 레벨 어펜드 온리 방식으로 쓰는 것과 GNS에서 얘기하는 스테이터스 및 어펜드 온리 방식하고 일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호스트 인터페이스 단에서는 이게 좀 불편하게 되겠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장점을 얻을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는 이걸 활용을 잘 하면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관점이 되겠죠. 그러면은 호스트에서 얻을 이득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면은요,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호스트에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을 때 기존에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각자의 어드레스 영역을 잡아갖고 리드라이트를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SSD 미디어로 내려가서 실제 낸드 미디어에 기록이 될 때에는 동일한 블록 안에 서로 다른 성격의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섞여서 적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성능 아이솔레이션이 되지 보장을 못한다. 이게 주로 문제를 삼고 있었습니다. 근데 GNS에서는 이런 각각의 존이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매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이제 아이솔레이션을 보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걱정이 되는 게, 아이솔레이션은 되는 건 좋은데 어펜드 온리 방식이 기존하고 이제 안 맞지 않느냐,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소프트웨어 매핑하고 스택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라는 이제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분이 주장하시는 내용은 이제 웨스턴 디지털에서 과거
하드 디스크에서도 집적도를 이제 뛰어넘기 위해서 SMR이라는 디스크를 개발을 한 게 있어요. 이게 싱글드 메모리라고 일반 플래터에다가 이제 이렇게 마그네틱 기록하는 거를 중첩을 허용을 해갖고 이제 집적도 올리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여기서 이제 오펜드 온리 방식을 적용을 했었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유저 어플리케이션이나 리눅스 커널상에서도 이제 GBCC8이라고 해서 요거를 어휘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이미 있으니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호스트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그러면 디바이스 내부 입장에서 좋아지는 거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비지 컬렉션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동작 중에 성능이 떨어지는 거를 디바이스 레벨에서는 이걸 더 이상 안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호스트에서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지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와프가 떨어진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랜드 블락에는 사실 이레이즈 카운트가 제한이 돼 있어요. 이걸 한없이 지웠다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이제 TLC, QLC로 가면서 이 카운트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한 수천 K 수준으로밖에 이레이즈를 수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제 요 전체 수명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론상으로 와프가 없어지기 때문에 SSD의 수명 자체도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거는 QLC 같이 멀티빗 이제 낸드 쪽으로 이제 기술 집적화가 진행되면서 더 유리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밖에다가 보여줄 수 있는 유저 캐패시티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설명은 따로 안 드렸지만은 요 지시를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또 공간을 따로 이제 쟁여둬야 되는 오버 프로비저닝 영역을 따로 확보를 해놨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SSD를 딱 사서 장착을 하시면은 1테라짜리를 꽂았는데 이제 1테라로 안 보일 거예요. 뭐 900 몇십 메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하게 보일 건데 그게 내부적으로 이런 이제 오버 프로비저닝 영역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없애갖고 이제 다 밖에다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부의 디램이 사용량이 감소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무조건 이어쓰기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요거 매핑을 따로 유지를 해야 되고 매핑을 유지하는 거를 4K당 보통 4바이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룰오브 썸으로 저희가 만약에 1테라짜리 SSD를 꽂는다고 그러면은 1테라짜리 SSD 안에는 1GB의 디램이 들어가요. 근데 요게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그렇지만은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쪽 스토리지 비즈니스 하면은 요새 디바이스 크기가 64테라까지 나가거든요. 근데 64테라면은 SSD에 이제 디램이 64기가가 꽂힌다는 거예요. 개발 PC에도 보통 그만큼 안 박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그거는 또 이제 실제 PCB 레이아웃을 딸 때도 디램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공간이 안 나오는 수준인데 이제 이거를 적용하게 되면은 저희가 페이지 맵이 아니라 어떤 존 레벨로 이제 매핑 단위를 넓힐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디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약 64기가 정도 필요하던 거를 한 2, 3기가 정도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비용 측면이나 이런 데서도 좀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새 좀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컨벤셔널 SSD라고 얘기한다면은 저희 SSD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에다가 쓰고 읽고 가장 마지막에 썼던 거를 가장 정확하게만 돌려줘야 되는 게 굉장히 단순한데 이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하기 위해서 SSD 내부 소프트웨어 스택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뭐 어드레스 매핑, 뭐 가비지 컬렉션, 그다음에 뭐 신뢰성 웨어 레벨링 뭐 이런 게 막 들어갔었는데 이게 이제 성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럭슈에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호스트에서 모두 다 해결하겠다. 이게 한 2010년도, 11년도쯤에 이제 한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버즈워드로 떠올랐을 때 이것도 그러면 호스트에서 다 해결하겠다. 너네는 간단하게 그냥 플래시 인터페이스만 뚫어. 이런 식으로 이제 오픈 채널 SSD라는 게 나왔고, 이걸 전부 다 룰을 호스트 쪽으로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중간적인 형태로 약간 인터페이스에 제약을 두면서 내부적인 건 어느 정도 이제 SSD 내부에서 이런 것들은 다 처리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가비지 컬렉션에 대한 부담은 호스트에서 가져가겠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능이 계속 이제 디바이스 속도가 점점 말도 못하게 빨라지다 보니까 이제 이게 밖에다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SSD 내부에서 이제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냐면은 사실 이런 스펙은 얘기를 하는 게 이 존 사이즈가 얼마가 돼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펙은 이거는 다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다 정도까지만 최소한의 강제만 하고
진짜로 이제 고객들이 어떤 거를 원하느냐는 고객이 저희한테 구체적인 리퀘어먼트를 어떻게 주냐 요거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스펙의 특성상으로 비추어 봤을 때 존 사이즈를 굉장히 작게 가져갈 수도 있고 존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SSD 내부에 이제 컨트롤러와 이제 낸드 채널 구조로 이렇게 병렬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사실 낸드 칩을 하나만 박아갖고는 요 속도가 빠르지가 않아요. 저희 저장 장치가 지금 젠3 SSD 같은 경우에는 시퀀셜 성능이 3기가, 4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단일 낸드 성능은 이제 100메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병렬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저희 기존 SSD는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제 리퀘어먼트가 들어오면서 고객이 직접 이 조그만 존도 직접 액세스를 하고자 한다면은 이런 병렬성을 살리는 호스트 책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크게 묶는 경우에는 또 이제 병렬성은 자유롭게 살릴 수 있지만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호스트단에서 어떻게 이제 여기 잘 맞게 발전시켜 나갈 건가 거기에 대해서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관련해서는 이제 한 작년 올해부터 이제 관련된 스토리지 학계에서도 좀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이 부분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예,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의 박정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차분한 목소리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하게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블록에 포함된 페이지가 내용이 없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안 쓰고요. 예, 웬만하면 다 꽉 채우는데 저희가 그런 상황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블락을 하나 만들어 갖고 이렇게 숫자적으로 다 밸리드한 데이터를 채웠는데 요거 다음에 쓴 게 원래 앞에 있었던 거를 오버라이트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데이터는 사실 들어있지만은 저희가 의미가 없는 데이터로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뮬레이션을 따지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빈 페이지가 생기는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저장 장치니까 전원이 나갈 수가 있잖아요. 쓰는 도중에. 그러면 저희가 파워 파일 리커버리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케어는 따로 하는데 그런 게 생기면은 그러니까 블럭을 하나 열어 갖고 페이지들을 이렇게 쭉 쓰는데 다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전원이 나갔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제조사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렌트 신뢰성에도 좀 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방어 대책은 또 따로 알고리즘이 있어요. 예.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이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예. 네, 발표하고 친절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SK 하이닉스 박정수님께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